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D램 22개월 만에 4달러 넘다. 공급 과잉 낸드 시장도 반등 기대. 삼성, SK 활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D램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리고 낸드 이야기하고 삼성과 SK가 왜 활짝 열었는지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D램 22개월 만에 4달러 넘다입니다. D램 가격이 거의 2년 만에 4달러가 넘었어요. 이 4달러가 넘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D램 가격의 상승세는 글로벌 D램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코로나 감염증 확산 이후로 집콕 수요의 확대 등으로 세트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업계 증설도 제한적인 상황이라 앞으로 가격 상승세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 등에 쓰이는 D램, 이게 DDR4 8GB예요. 예, 8GB인데 현물 가격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균 4.05달러를 기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4달러를 넘는 것은 지난 2019년도 4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자, 이게 D램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2020년도 1월달을 최저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가격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1월부터 2월 가격이 지금 상당히 빠른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D램 현물 가격은 2019년도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런데 이거는 고정거래가 기준이고 현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물가가 오르면 고정거래가가 따라 오르고 따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D램 현물 가격은 2019년도 말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4월 7일에는 3.60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내림세가 계속 이어가며 같은 해 8월 20일에는 2.54달러까지, 이게 최저가예요. 8월 20일, 2019년도 8월 20일입니다. 2.54달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후에 반등세를 타다가 지난 12월 15일 반년 만에 다시 3달러 위의 선으로 올라섰고 올해 들어서는 가파른 상승세로 4달러까지 돌파했다라고 하죠. 자, 보시면 지금 3달러 선에 올라갔던 것이 지난해 12월 15일. 그러면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단 2개월 만에 1달러 이상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거예요. D램의 현물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거래 가격도 뒤따로 오를 전망인데요. 통상 시장 분위기를 즉각 반영하는 현물 가격이 먼저 오르거나 내리면 고정 가격은 이를 후행해서 반영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특히 D램의 고정 가격 역시 최근 들어서 상승세입니다. 고정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공장에 납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현물을 사고 파는 이 가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정거래 가격이에요. 고정거래 가격이 높아져야 회사 입장으로서는 많은 양의 그 D램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죠. PC용 D램, 그 DDR4 8GB 지금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달 평균 3.5달러로 전달보다 5.26%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달과 6월달 3.31달러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이제는 수익성이 높은 서버용 D램 가격 역시 상승세입니다. 정말 수익성이 높은 것은 서버용 D램이에요. 이 서버용 D램이 올라가야 되게 중요하죠. 그 서버 업체인 지금 아마존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D램을 사용을 하는데 이들이 대량 구매를 해주는 거죠. 북미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향후 서버 D램 가격의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경우는 이런 슈퍼사이클의 개념이 보통 2년, 3년마다 한 번씩 오죠.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의 개념이 지금 또 2년마다 온 것입니다. 지금 D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서버용 D램 가격이 전년 대비 35에서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D램 시장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개최된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지연된 투자도 재개하면서 수요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딱 하나.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 재고가 없다란 뜻이에요. 이제는 재고가 없어서 이제는 사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29일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D램은 공급이 제한되는 반면에 서버용 그리고 모바일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이라고 하면서 D램 수요 증가율은 10% 후반에서 20%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D램의 슈퍼사이클 기간 확대를 노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회사는 적극적인 R&D 투자로 슈퍼사이클 기간 이득의 확대를 주력하고 있죠. 두 회사 모두 차세대 D램으로 불리는 1알파 D램의 양산을 주력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이 1알파 D램 모두 EUV 공정을 사용해서 양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1알파 D램은 ARF 노광 과정을 사용해서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 1알파 D램을 제일 먼저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알파 D램에 대해서 EUV 공정을 사용해서 양산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일단 이 ARF 공정과 EUV 공정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리지만 회로의 그 선명도가 ARF 공정보다 EUV 공정이 더 좋아요. 그래서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D램이라면 똑같은 규격이 나오니까 같은 D램이라면 가능한 한 EUV 공정을 사용하는 1알파 D램을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 가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엔비디아의 GPU 성능을 최극대화할 수 있는 물론 D램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D램 업체들은 이 알파 D램의 양산을 주력하고 있는 것은 올해 출시되는 인텔과 AMD의 CPU가 이 알파 D램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알파 D램, 특히 이 알파 D램으로 만들고 있는 DDR5예요. 지금 DDR4까지 나왔죠? DDR5가 곧 나오는데 이 DDR5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 1알파 D램을 통한 특히 DDR5를 통한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급 과잉 논란이 있었던 낸드 시장도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낸드 플러스 시장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지금 관측이 우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었지만 올해에는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되는 요인이 많다라는 이유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우세가 많았어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나 좋아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인해서 정전으로 멈춰선 상황도 가격 상승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죠. 저번 영상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거기서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낸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지없이 이 의미가 그대로 지금 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트북 제품의 판매 호조 그리고 인텔 신규 서버 플랫폼 휘틀리 출시에 따른 데이터 센터 고객들의 주문 그리고 일부 스마트폰 업체의 낸드 재고 확대 움직임에 따라서 낸드 시장 재고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고가 축소가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특히 노트북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급증한 수요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올해도 계속 유지되는 양상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라는 말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노트북의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고용량 낸드를 포함한 SSD 탑재 제품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요.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큼 조금 더 빨라지는 현상을 주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가 지금 저장 용량이 큰 제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에 이달 D램 익스체인지는 2분기 낸드 고정 거래 가격 전망치를 전년 대비 15%에서 10% 하락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이제는 보합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 업황 개선을 점쳤지만 가격 반등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호전되는 외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이 충분한데 반해서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176단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키옥시아는 162단. 이러한 주요 낸드 플래시 업체들이 차세대 제품으로 적층형, 말하자면 더블 스택 낸드 플래시 양산 계획을 밝혔지만, 지금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정 전환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번에는 더블 스택 제품의 양산의 끝판왕인 지금 삼성전자도 가세한다라고 하죠. 이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싱글 스택으로밖에 안 만들었어요. 싱글 스택 128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더블 스택으로 만들면 256단까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더블 스택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176단, 키옥시아는 162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200단이 넘는 지금 낸드 플래시를 만들면 다른 업체들은 완전히 꼬그라지겠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주도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낸드 빅사이클이 일어난 맥락과 지금 유사한 상황입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증권연구원은 당시 2D에서 3D 낸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산업체들이 빅그로스라고 불리는 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율을 원활하지 못해서 기술적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낸드 더블 스택 적용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지금 예상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각 업체의 특수한 상황도 보수적인 투자 전략으로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낸드의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현우 NH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이슈,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M&A 자금 관련 조달 이슈, 이러한 것들이 올해 보수적인 낸드 생산 능력, 캐파 투자를 예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짚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의 정전으로 인해서 멈춰선 상황도 낸드를 포함한 SSD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틴 팹에서는 낸드를 만들지는 않지만 14나노에서 40나노 공정으로 낸드의 컨트롤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낸드 컨트롤러는 SSD에 낸드와 함께 탑재되는 시스템 반도체로서 자료 처리 순서를 정하는 SSD의 두뇌 역할을 해요. 두뇌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생산에 문제가 되었으니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지금 SSD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SSD가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리죠. 여기 안 나오니까 두뇌가 되는 낸드 컨트롤러가 안 나오기 때문에 SSD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SSD의 원래 기본적인 원료인 지금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덩달아 지금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한 SSD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메모리 카드에 장착이 되는 Embedded Multimedia Card, eMM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슬롯처럼 꽂아서 메모리처럼 사용을 해요. eMMC가 낸드 플래시로 만드는 솔루션들이 모두가 지금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스는 해당 공장의 컨트롤러 생산량이 적어서 시장에 전반적인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요 SSD 공급 업체들이 SSD 가격을 산정할 때 컨트롤러 IC 공급 경색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파운드리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의 가치의 상승입니다. 최근 파운드리 수요가 급증하는 것도 호재예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한파, 그리고 정전 등으로 글로벌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어주고 있고 이것이 어디가 르네사스, NXP, 인피니온, 그리고 삼성의 오스틴 공장 이렇게 문을 닫고 있죠. 이렇게 공장 가동이 차질을 빚고 있는 반면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특히 르네사스, 그리고 인피니온, NXP가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의 가치가 지금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는 형국이 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안팎,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경우에는 4조 원 중반에 그리고 5조 원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전과 한파 등 변수가 있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오히려 이득을 확대할 기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D램과 같은 경우는 DDR5를 통해서 올 하반기 지금 가격의 폭등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가격의 폭등이 더 일어날 것 같고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고, 또한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급 과잉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특히 노트북의 인기 아니면 태블릿의 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고, 이번에 오스틴 공장의 그 정전 때문에 중단이 된 것도 낸드 업계에서는 어쩌면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더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